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0년 10월 4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거의 일주일에 가까운 연휴가 이제 끝나고, 우리 내일, 어떻게 보면은 좀 변동성이 높게 좀 예상이 되는 시장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증시 콜라텍 오픈 체험방에 계시는 회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일부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한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연휴 때 제가 PPT 통해서, 이 파워포인트 통해서 우리 증시콜라텍 회원님들이 물어보신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고요. 영상 내용이 좋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종목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님하고 준영님, 난나연님, 젤라또님, 나나님, 2021, 수타일님, 수타일님, 그리고 초리님, 대박이님, 팍스러브님이 있습니다. 우리 팍스러브님께는 죄송하지만은 수익 중인 종목을 현재 종목 분석 원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더 수익 중인 종목에 대한 방향성은 지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팍스러브님 종목을 제외한 초리님과 대박이님, 그리고 서울님, 준영이, 난나야, 젤라또, 나나, 2021, 그리고 수타일님 종목만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더 끌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울님께서 말씀하신 한일단조 2,540원의 비중 20%이 종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일단조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566억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거래소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대주주의 지분이 3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한일단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홍정욱,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네, 야당 쪽에서 새로운 인물로 조금 떠오르고 있는, 부상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인데요. 이 홍정욱이 이 한일단조의 등기 임원인 홍준석과 스탠포드 대학원 정치학과 즉 학연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홍정욱 관련주로 이 한일단조가 홍정욱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홍정욱 인물이 좀 대선에서 야권 쪽에서 새로운 인물로 부상할 때마다 KNN 그리고 한국 프렌지 그리고 히닉스 소재 등 홍정호 관련주들이 상승 나올 때 이 한일 단조 역시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한일 단조는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산 테마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홈페이지에서 따온 겁니다. 이 한일 단조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부사업으로는 방산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대한 및 지대공등 유도무기 탄두탄체죠. 탄두탄체 만드는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였죠. 2018년에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탄두 중량 그 해제해줄게. 즉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베이징까지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즉 800km 그런 탄두 중량 해줄게라는 소식과 함께 이 한일 단조가 이게 한번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상한가 나온 적이 있었죠. 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탄두 탄체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이 한일단 쪽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때는 왜 올랐는지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북한에서 우리 측 남측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의해서 빅텍 스펙 올라갈 때 방산주로 분류가 돼서 가치 상승이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제 의견은 매도입니다. 매도를 하자고 하는 말씀, 좀 손실을 보고서라도 좀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워낙에 최고점에서 샀습니다. 최고점에서 사셨고 제가 보기에는 이때 9월 8일에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때는 조금 방산 관련주로 분류돼서 오르기보다도 홍정욱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올랐던 것으로 보고요. 근데 너무 최고점에 샀죠. 그리고 계속 내리막 하향세를 걷고 있는데 최소한 이때쯤 우리가 엊그저께 9월 28일, 27일, 26일 정도 상승 나왔을 때는 일단 매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매도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본인이 매도 못했고 또한 최고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다시는 이런 최고점에서 매수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반성을 하면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이라는 악재 같은 경우는 아주 돌발적 악재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또 북한발 악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홍정욱이라는 인물은 정치의 뜻이 없다라는, 서울시장의 뜻도 없고 대선의 뜻도 없다라는 의사를 다시 한번 표시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시 한번 1,700원, 1,600원, 1,500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더 키우지 마시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매도하셔서 리스크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우리 준영이님이 한창 2009원의 비중이 15%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창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시총이 400억, 즉 이것도 한일 단조처럼 500억 미만인 회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총이 가볍다 보니까는 주가가 등락폭이 굉장히 조금 큰 종목군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대주주의 지분이 7%밖에 안 됩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7%밖에 안 된다는 거는 개인들의 비중이 더 많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이 더 많다. 한마디로 개미, 좀 나쁘게 속되게 얘기해서 개미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매도하자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한창 같은 경우는 부사업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 사업 중 하나가 평화 크루즈 페리, 네, 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크루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국과 러시아, 중국과 북한, 일본을 연결하는 평화 크루즈 페리 사업, 요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게 북한 관광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차트를 한번 볼 건데, 게다가 또 이낙연 전 총리, 네, 관련주로도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었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선알루미늄 상승 나올 때 한창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온 경우는 잘 못 보셨을 겁니다. 그냥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추가하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창의 차트를 보면은 항상 보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립니다. 상승 나오고 나서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종가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창은 시총도 가볍고 게다가 이낙연 관련주 중에 관련 종목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큰 상승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상승 나왔다 하더라도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항상 마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빨리 마감해서 빨리 매도 쳐가지고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네, 2,000개가 넘는 회사들이 2,0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한창보다 좋은 회사들도 많으니까요. 매도하셔서 리스크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자, 난나야님의 국제약품 12,661원입니다. 꼭 좀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이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시크릿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이었죠. 네, 1월 달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폐렴이라고 전 세계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한번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적도 있습니다. 네, 이 국제약품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20분짜리, 네, 1월 5일에 제가 올린 20분짜리 국제약품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난나연님께서 이 국제약품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더 추가적인 보충 설명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국제약품이란 회사는 종가가 1,750원이죠. 처음에는 마스크 사업을 해가지고 마스크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네, 6,000원, 7,000원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7,000원 이상부터는 네, 이 국제약품에서 만든 항생제 사업으로 인해서 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만원에서 17,000원까지는 이 국제약품에서 또 다른, 네, 또 다르게 개발한 전문 의약품이 코로나19 증상을 억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또 3번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17,350원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좀 하향세, 즉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 난나연님께서는 지금 매수가가 12,660원이잖아요. 오늘 종가는 1,750원이고요. 저는 이거 급하게 매도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한 이 부분쯤, 한 만원 부근이죠. 네, 만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일단 평균 단가를 낮춰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19, 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고 접종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시대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백신 및 치료제,
네, 섹터들은 한번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 통해서 평균 단가 낮춰놓고 또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해서 시장에서 상승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로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만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젤라또님 KPM테크 마이너스 9%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텔콘 RF 한일진공 KPM테크 즉 텔콘 삼형제 중에 하나인 회사인데요. 이 KPM테크 같은 경우는 원래 시총이 1000억 미만인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총 보시면은 4,957억까지 올라갔고요. 주가만 보시면 4,040원입니다. 네, 이게 최고로 52주 최고가까지 올라갔을 때는 7,46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7,460원까지 올라간 이유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KPM테크와 텔콘 RF 제약이 투자한 네, 미국의 휴머니젠이라는 신약 바이오 개발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나스닥 상장 수혜주로 부각이 돼서 네, 1,000원, 1,100원, 1,200원에 불과했던 KPM테크가 7,000원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좀 KPM테크는 빨리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KPM테크와 텔콘 RF 제약이 투자한 이 휴머니젠이 네,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을 결국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차익 매물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위험 종목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마이너스 9%라 하지만은 네, 마이너스 10% 아니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한순간이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되는 게 한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매도해서 현금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도입니다. 자, 다음 분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나나님과 2021님의 종목을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유바이오 로직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6천억인 회사고,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한 회사고요. 일단은 이 회사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일단은 김덕상의 5인이 지분이 11%밖에 안 됩니다. 한마디로 개미 무덤에 속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유통 비율이 좀 높은 종목이니까요. 그리고 이 유바이오 로직스가 상승 나온 이유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노비오 DNA 면역치료 기술 이전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네, 유바이오 로직스가 7,000원대에서 25,000원, 네, 최고 28,000원까지도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유바이오 로직스가 보시는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서 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 개발 과제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정확히 백신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네, 정말 3만원 가까운 3만원에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비중이 5%밖에 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종가가 2750원입니다. 9월 29일 종가가 2750원인데 일단은 매도하지 마십시오.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2만원 미만에서 비중 한 5%나 10% 또는 20% 정도 추가로 태워가지고 평균 단가 낮춰놓으시고 그리고 한번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해서 주가가 반등 나올 때, 즉 상승 나올 때 매도해서 수익 매도나 또는 본전권에서 매도해서 좀 리스크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2021님의 종목인 YG 엔터테인먼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볼 게 없습니다.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 YG 엔터테인먼트는 과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9년 초에 있었던 빅뱅의 승리, 뭐 버닝썬 사태 때부터 버닝썬 사태로 일어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사태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부진을 겪었다가 네, 엔터주는 좀 불황이 없다 하더라고요. 코로나19등 뭐든 간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나오면서 9월 9일에 6만 500원까지 찍는 즉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 하락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5만 8천원대 9월 29일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우리 2021님은 비중 30%를 매수하셨는데 일단은 너무 저는 최고점이라고 봅니다. 네, 너무 고점에서 우리 조금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6만원에 매수한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일단 매도를 하셨다가
어떻게 보면은 12월 전까지, 즉 2021년 전까지는 미 대선 이슈로 인해 가지고 계속 좀 변동 속폭이 계속 있는 시장이 그렇게 시장이 연출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 나왔을 때, 지금은 매도하셔서 리스크 관리하시고 조금 더 하락 나왔을 때 분할로 매 10%, 10%, 10% 해서 총 30% 이렇게 매수하는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매도 의견 드립니다. 자, 스타일님의 대유 플러스 900원 비중 10%. 일단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전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유 플러스 900원의 비중 10%인데 일단은 대유 홀딩스의 13위는 지분은 높습니다. 46.61%나 되는 회사고 시총은 1000억 동전주인데도 불구하고 네, 1000억 미만이고요. 아까 보셨던 한일 단조라든지 그리고 그 외 어떤 종목이었죠? 한일 단조라든지 그 외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1000억도 아니고 500억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이건 동전주인데 불구하고 시총이 10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회사입니다. 네, 한마디로 덜 위험한 회사고요. 게다가 코스피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종목이고요. 이 대우플러스가 왜 일단 시장에서 상승 나왔는지 봐야 됩니다. 대우플러스 같은 경우는 태양광과 그린유질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한번 상한가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스타일님께서 매수가가 900원이라고 하시면은 이때쯤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적정 수익권에서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매도를 못하신 이유는 조금 더 욕심 부리시다가 매도 못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시면 직장 및 본인이 사업을 하시다가 바쁘셔가지고 매도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비중 10%니까요. 비중 10%에 마이너스 10% 정도 될 겁니다. 일단은 저는 홀딩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매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매도 의견을 드리는데 일단은 좀 홀딩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가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조 바이든 후보가 내세우는 게 신재생 에너지 정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일부터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은 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유 플러스가 한 번은 시장에서 조금 상승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900원 지금 현재 종가 811원인데 한 830원에서 850원 가까이 상승 나올 때 그냥 과감하게 마이너스 5%권에서 매도해서 좀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현금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분 종목 볼게요. 초리님이죠. 초리님이 말씀하신 NK맥스 15,500원의 비중 40%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손절하면 200만원 가까이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일단 이 NK맥스는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한 회사고 시가총액은 보시는 것처럼 4,800억 가까이 되는 회사입니다. 일단 지분이 18%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운용사 지분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개인들의 좀 주식 수가 굉장히 많은 회사죠. 보시는 것처럼 유통 비율이 81%나 되는 회사고요. 일단 이 NK맥스가 왜 상승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K맥스는 9월 9일에 머크와 하이자 공동 임상 계약 체결에 일단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근데 NK맥스의 100% 자회사인 NK맥스 아메리카죠. NK맥스 아메리카. 그리고 이 NK맥스는 슈퍼 NK 임상 미국의 FDA 특별 승인 소식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 NK맥스는 또 진단 키트 사업도 하나 봅니다. 이 진단 키트 사업으로 해서 주가가 또 3%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최고 주가가 18,450원까지 상승 나왔었고 우리 초리님은 15,500원의 비중 40%인데 일단 전 매수가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 일단은 너무 최고점에 사지 않으셨고요. 네. 그리고 딱 중간 가격대에서 요 부분에서 사셨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비중이 40%라는 겁니다. 네. 우리 초리님께서 이 NK맥스를 어떤 사람한테 추천받고 사셨을 수도 있고 매수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리님이 직접 공부해서 사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직접 분석을 하고 공부해서 이 NK맥스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조금 더 그냥 인내하시고 홀딩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15,500원에 사셨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근에서 사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근에서 샀거나 아니면은 요 부분에서 사서 여기까지 홀딩 중이었는데 더 오를 줄 알고 내비 뒀는데 계속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빠진 케이스거나 이런 이 두 가지 중에 한 케이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정말 분석을 하고 사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주 단기간에, 단기간에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내시려고 뭐 아주 뭐 2, 30% 만에 2, 30%의 수익을 보시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200%, 300%의 수익을 보고 매도하시려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이 좀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뭐 2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하지만은 그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하락 나왔을 때 일단 더 추가 매수 하셔서 평균 단가는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안 좋게 보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유통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개미 무덤인 종목인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를 때 되면은 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매도해서 주가가 하락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3대 가족 합산해서 뭐 3억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뭐 세금 20%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개인들이나 대주주, 뭐 일부 대주주가 아닌 큰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닌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일부 개인들이 주식을 또 매도해서 주가가 하락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좀 더 빠졌을 때 분할 매수 해가지고 조금 평균 단가 낮춰놓고 그리고 계속 분할 매수로 해서 좀 매집을 해보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지 않고 매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계속 지속되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시대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항상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굉장히 변수가 많거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11월은 미국 대선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말까지는 주식을 3억 원 미만까지는 떨궈놔야 세금을 또 안 내기 때문에 주식을 또 대량 매도할 게 예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는 굉장히 변수가 많은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요.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항상 가고 또 코로나19 시대가 지속되는 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 계속 돌아가면서 수급이 순환매하는 모습을 수급이 순환매하면서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해서 홀딩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분 종목 ABL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님, ABL 바이오 35,230원에 비중 30%입니다. 이 ABL 바이오는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한 3, 4% 정도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시총이 1조가 넘는 회사고 그리고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한 회사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그나마 괜찮네요. 대주주의 지분이 30%나 되고 개인의 비율이 67%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도 개인들이 조금 손때가 많이 있다. 즉 개미 무덤인 종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품절주에 속하지는 않고요.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소식에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 ABL 바이오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차트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하락에 따라서 똑같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하셨다가 본전권에서 일단 비중을 줄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한다고 하시면은 한 3만원 미만대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ABL 바이오 매수 3만원 미만대까지 하락 나왔을 때 추가로 매집해서 홀딩 했다가 평균 단가 낮춰놓고 비중은 늘리고 이렇게 홀딩 했다가 주가 이슈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해서 주가가 상승 나올 때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제가 우리 한 10분 정도? 한 9분에서 10분 정도의 우리 회원님들의 종목을 분석해 드렸는데 이 본 종목에 대한 의견은 전차남에 대한 전차남이 직접 분석을 하고 의견을 낸 주관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만 해주시고요. 절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 점 꼭 인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내용이 좋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나도 종목 분석 상담을 받고 싶다. 나도 한번 전차남님한테 전차남 전문가한테
아니 전차남이란 사람한테 종목 분석을 한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네, 제 뭐 핸드폰 번호로 뭐 문자나 이런 거 주지 마시고요. 댓글에다가 네, 그냥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즉 종목 닉네임가요. 여러분들의 닉네임, 그리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 네, 양식, 네, 이 양식만 꼭 준수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네, 짬나는 대로 종목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고요.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